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쯔양시의 논란이 터지고 난 뒤에 대한민국에서 사이버 레카 연합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지금도 그렇게 불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추악한 실태가 드러나가지고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게 세 사람입니다. 전국진과 카라큘라랑 그 다음에 구제역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논란이 됐는데 전국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별다른 입장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가지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고 카라큘라 같은 경우는 두 번의 영상을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해명을 했는데 강력하게 지금 마팅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명하고 두 번째 해명하고 지금 뭐 댓글을 쭉 봤더니만 99%의 댓글들이 전부 다 악플이더라고요. 참 그것도 재능이면 재능이겠죠. 자기 그 구독자 수가 원래 한 128만 명쯤 되지 않았습니까? 128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만 명 정도는 팬이 있을 법도 한데 만 명도 팬이 없는 것 같아요. 1%도 그러니까 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라큘라라고 하는 사람이 다루었던 그 컨텐츠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 카라큘라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호감도나 개인적인 어떤 매력은 제로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은 거꾸로 자기가 그런 식으로 저격해 왔던 대로 본인이 저격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카라큘라의 그 팬들이 아니라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만큼 또 꿀잼이 뭐가 있겠습니까? 팝콘 튀겨와가지고 같이 지금 먹으면서 카라큘라가 나락으로 가는 길을 보는 것만큼 재밌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카라큘라를 지금 옹호를 안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영상까지 올리고 세 번째 이제 해명을 원래 이제 그 어제였나 그때 이제 올리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별다른 지금 입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BJ 수트라고 하는 사람한테 2,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가세현 측에서 추가 이제 또 녹취록을 공개하다 보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렸는데 뭐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지 내가 언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냐라는 식의 기적의 진짜 미친 사람 논리를 발휘할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이제 처음 가세현이 공개했던 녹취록에서는 이제 그 구제역 과 그다음에 이제 그 딴 제보자 두 사람의 대화에서 카라큘라가 2,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거는 구제역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세현의 추가 녹취록을 통해서 그것 또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제역이라고 하는 사람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인연도 뭐 전혀 없는 사람인데 카라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최근에 또 보니까 성형수술을 하셨더라고요. 신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신기해요. 그래서 성형수술하고 그 애프터 사진이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제가 그거를 봤었는데 그 비포랑 애프터 보니까 오 완전 딴 사람이더라고. 근데 이게 약간 성형수술한 것도 이번에 이제 또 해명 영상을 올렸다 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영상을 봤는데 이따가 뭐 사진으로도 보시겠습니다만 약간 또 그 효과가 좀 반감이 됐는지 다시 좀 원상복귀가 되는 또 그 희한한 또 일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뭐가 됐는지 그 미스테리도 나중에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는 구제혁이가 해명을 두 번을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의 해명 영상을 보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자 일단 구제혁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면. 쯔양님과 사이가 틀어진 이후 본인이 쯔양님의 이름으로 벌어진 악행을 계속해서 쯔양님이 한 악행으로 둔갑하여 공론화시키기 위해 무단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 이제 전 이제 그 남친 전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악행을 쯔양님의 악행으로 둔갑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쯔양님께서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전 소속사 대표가 저의 이름마저 도용하여 저와의 친분을 과시한 뒤 쯔양님을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자료가 쯔양님의 전 대표가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튜버, 기자, 심지어 아프리카 플랫폼 임원진들까지 전부 쯔양님을 부도덕한 유튜버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녹음된 녹취가 바로 2월 20일에 녹화된 쯔양님에 대한 저와 전국진님의 뒷담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쯔양님 소속사와 미팅을 진행하며 그동안 쯔양님이 한 악행으로 알려진 모든 것이 알고 보니 전 대표가 쯔양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악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쯔양님 소속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저에게 해당 내용이 폭로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리스크 관리 컨설팅 용역을 맡아달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자, 요까지 이제 얘기를 들어봤었을 때 이 지금 영상에서도 이 구재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 쯔양 측에서 용역 계약서까지도 작성해서 나한테 줬다. 그 용역 계약서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돈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쯔양 측에서 뭔가 나한테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다. 뭐 이런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쯔양을 도와주려고 영상을 안 찍었던 것이지 돈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뒷담화에 대해서도 자기가 나름대로 해명은 합니다만 이따가 좀 제가 바로 그냥 설명을 좀 드리죠. 아까 전에 그 나왔던 부분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원래 이제 그 가로세로 연구소가 공개했던 그 뒷담화를 보면은 구재혁과 정국진 두 사람이 쯔양님에 대해 가지고 2년이다 전년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년이도 있습니다만 권익위원장이었던 2년이다 막 전년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3억을 막 갈취를 하자 3억을 요구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어떤 식으로 해명을 했냐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은요. 자기가 이제 그 처음에 전부 쯔양님을 부도덕한 유튜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 전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줬던 자료로 인해 가지고 자기는 쯔양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 바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한 상황에서 녹취가 됐던 게 2월 20일이었고 그게 바로 정국진과의 뒷담화 영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본다면은 2월 20일에 그 녹취 공개가 됐던 거, 그 녹취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전 남자친구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내가 쯔양님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뒷담화가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2월 20일이 그런 뒷담화가 있었고요. 계속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 가지고 21일이죠. 다음날 소속사에게 내용을 문의하게 되고 그다음 사진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22일에 쯔양님 소사 미팅을 지날 수가 있었고 그 결과 미팅을 통해 가지고 쯔양님이 나쁜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구재혁 씨의 주장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20일에 정국진과 통화를 했던 뒷담화 당시에 2년 그년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다? 정말로 쯔양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1일에 그래가지고 쯔양 측에 메일을 보내가지고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22일에 직접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쯔양이라고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게 요 타임테이블이 구재혁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첫 번째 해명 영상에서는 구재혁 씨가 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까? 애당초 정국진이랑 그렇게 2년 전연하면서 욕을 냈던 이유가 이번에 해명을 했던 것처럼 쯔양이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뭔가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정국진에게 공감해주는 척하기 위한 연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뒷담화를 한 것이다.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 해명과 두 번째 해명에서 결정적으로 바뀐 게 바로 이건 겁니다. 왜 도대체 쯔양에 대해 가지고 뒷담화를 하게 됐냐라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에서는 자기가 이중 스파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연기를 한 것이었다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뭐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내가 전 남자친구한테 속아가지고 쯔양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2년 전에 하면서 뒷담화를 했던 것이다 라고 말이 바뀐 거죠. 왜 도대체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이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 보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뒷담화가 나오는 녹취록을 한번 들어보시죠. 틀어주시죠. 근데 재영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 엄청나게 큰 거랑 알잖아. 그년이 이거를 거부할 수 있을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2년이 나중에 공갈로 고소할까봐 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맞아. 잘해요. 솔직히 내가 이런 거 안 해봤겠냐고. 저는 이거 잘해요. 저 이거 그래서 GV80도 사고 그런 건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땐 무슨 정의의사도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냥 돈을 뜯어내겠다. 쯔양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보다도 돈을 뜯어내가지고 GB80 또 사겠다 이런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 해명 영상에서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사진 한 가지 띄워주시면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021년도에 쯔양님이 소상공인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한다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쯔양님이 먹방 유튜버다 보니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개인 방송을 하는데 식당 사장님이 쯔양이 방문한 집이다 라고 하면서 포스터를 붙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쯔양의 이름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그 가게에 2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이 날아왔던 사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 증명, 그 가게 사장님이 받던 내용 증명을 보니까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쯔양님의 소속사로서 쯔양님에게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이런 온갖 말도 안 되는 권리를 다 위임받았다는 내용이 내용 증명에 들어가 있었고,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으로서 또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고소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넣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전 대표한테 나한테 걸려서 다행이지 김용환한테 걸렸으면 2, 3억을 뜯겼다, 경고를 준 적이 있다, 이렇게 또 구재혁 씨가 얘기를 하죠. 요거는 또 무슨 소리냐, 이번에 이제 가세현이 공개했던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은 쯔양의 전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한테 구재혁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나한테 걸려서 다행이지 김용환한테 걸렸으면 2, 3억이나 뜯겼어, 그거 내가 한번 봐줄게,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나왔던 배경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구지역의 얘기 말고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쯔양님이 이제 그 방송을 해가지고 어떤 그 가게 같은 데 가서 방송을 하면은 가게 사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홍보가 되니까 우리 가게에 쯔양이 오고 갔다 뭐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를 막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포스터를 붙였더니만 이 가게에 쯔양님 이름으로 고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민사소송 같은 게 막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초상권을 뭐 침해했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쯔양님이 고소를 했던 게 아니라 누가 고소를 했던 거예요? 전 대표, 그러니까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이 쯔양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고소를 했던 것인데, 실제로 당시 내용 증명을 보니까 초상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무슨 뭐 기본권들은 전부 다 소속사가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내용 증명이 적혀 있었고, 그거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 처음에 구재혁의 주장에 따르면은 쯔양을 저격하려고 하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전 대표가 뭔가 좀 이상하네, 이 소속사가 뭔가 좀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전 대표에 대한 소송을 먼저 진행을 했더니 전 대표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욕설을 받고 막 난리가 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다가 끝까지 그냥 구재혁이가 야, 나 됐다, 나 고소하려면 고소해, 나는 그냥 계속해가지고 너 저격하고 할래, 전 대표 저격할래 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전 대표가 꼬랑지를 내리고 자기한테 사과하고 소상공인한테 사과를 했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구재혁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나한테 걸려서 다행이지 김용한테 걸렸으면 이상한 뜯겼을 거야, 내가 그냥 공짜로 이거 내려줄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공개됐던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은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 때문에 김용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김용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구재혁 씨가 직접 했던 얘기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녹취록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등본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실은 이거 예전에 한번 내가 올렸었어요. 그 쯔양이랑 대표랑 다고.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쯔양 대표가 울면서 전화 와가지고 내가 그때 얘기했어. 당신 나한테 걸린 거 다행으로 알아라. 당신 만약에 김영호한테 걸렸으면 3억 뜯겼다. 근데 쯔양이 전화했다고요? 그냥 쯔양 대표한테 전화했다고요? 쯔양 대표한테. 아, 네네네. 저 그때 돈도 안 받고 그냥 내려줬어요. 당신 이제 조심해라. 나 말고 김영호한테 걸리면 3억 뜯기니까. 근데 그게 전 대표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녹취록에서는 분명히 김용환한테 3억을 뜯겼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의 배경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뭐 소상공인에 뭐 고소를 해가지고 변호사법을 뭐 위반해가지고 뭐 소송을 취하고, 아예 그런 얘기가 없죠. 오히려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전 대표랑 쯔양이랑 땡땡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폭로하겠다라는 식이에요. 땡땡 한다라고 하는 거는 두 글자였습니다. 근데 그 두 글자가 뭐로 시작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녹취록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대표랑 쯔양이랑 땡땡 한다라고 할 때 그 땡이 음성 자체가 삭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등본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실은 이거 예전에 한번 내가 올렸었어요. 그 쯔양이랑 대표랑 다고.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 자기야 그러니까 영상을 예전에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뭐였다? 쯔양과 전 대표가 땡땡 한다라는 내용이래요. 그 땡땡 할 때 땡자가 동으로 시작했던 걸로 저는 들립니다. 그러면 동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두 글자짜리가 뭐가 있을까요? 예측을 해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뭐 동거 이 정도 아닐까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제 구재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 영상에서 해명을 했던 거와는 다르게 무슨 뭐 소상공인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자기가 또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소상공인 편들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프레임을 또 짜는 것 같지만,
정작 녹취록에게 김용호한테 더 3억 뜯겼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던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다? 소상공인이 아니라 자기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 그 영상의 내용은 뭐였다? 찌양과 전 대표가 동으로 뭔가를 시작하는 두 글자를 했다라는 폭로였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구재혁 씨가 한번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부르지도 않은 검찰에 가가지고 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왜 도대체 전국진과 그렇게 지금 찌양에 대해서 뒷담화했던 이유에 대해 가지고 구라를 쳤던 것인지, 그리고 전 대표에 대해 가지고 김용호를 언급했던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왜 구라를 친 것인지 명확하게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